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많은 이제 고수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이라면 듣도 보도 못했을 법한, 물론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사실은 글렌피딕, 글렌드로나까지만 들어봤어도 사실 굉장히 위스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한데, 위스키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조차 정말 많은 분들이 맛돌이다, 맛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심지어 고수분들께서도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맛있는 위스키 별로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이 자자하지만, 뭔가 계속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느낌은 아니고 가격도 조금 좀 떨어지거나 생각보다 저렴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 위스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고수분들이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좋은 후기들이 있지만, 묘하게 그 구매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보통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면 가격이 치솟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 유지가 된다던가 가끔은 할인을 해서 꽤 정말 좋은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대체 왜 판매로는 잘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항상 그런 게 의문이었던 위스키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위린인지라 오늘 처음 맛보는 위스키, 명성은 정말 자자하고 정말 고수분들이 추천하는 바로 그 위스키, 분하벤 12년입니다. 분하벤 12년 정말 저는 아직은 못 마셔봤고 오늘 처음 뚜따 하는 날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고, 한 번도 이 분하벤에 대해서는 못 쓰겠다,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2년 숙성치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700ml, 도수가 46.3%입니다. 46%라는 거를 보면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논칠 필터고요. 그리고 이 출신이 아일라 위스키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서쪽에 일명 위스키의 성지라고 불리는 바로 아일라 섬인데요. 사실 아일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일단 피트죠. 이 피트를 워낙 잘 쓰는 증류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일라라서, 심지어 아일라 하면 그냥 일단 피트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일라 출신이지만 이 분하벤은 피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일라 위스키들이 대부분 피트가 있는데, 거기서 피트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장 특별한 아일라 위스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 스모키나 이런 건 없을 테지만 짭짤한 바다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아일라 출신임에도 정말 깨끗하게 피트 한 방울 없이 마실 수 있는 위스키인지, 아니면 아주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피트가 있기 때문에 짭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오늘 한번 마셔보고 도대체 고수들은 왜 추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셔보죠. 넘어가요. 코르크 상태가 상당히 말라 있고, 코르크가 굉장히 이렇게 꽉 안 조여져 있는 느낌인데요. 이거 봐라. 아하, 너무 말라 있네요, 코르크가. 자, 일단 한 잔 따라 놓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자, 디자인은 보통 스코틀랜드 위스키들이 좀 길쭉길쭉하고 우아한 모양을 좀 많이 표방을 하는데, 굉장히 짤땅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짤땅하고 귀엽다 보니까 모양 자체로 굉장히 눈길을 좀 끄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일단 새카만 병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내부에 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볼 수 없고, 뒤에 보면 분하벤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46.3%, 700m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색 한번 볼까요? 자, 색은 이게 아마 카라멜 색소를 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게 아마 쉐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런 색깔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쉐리 피트 혹은 쉐리 쪽 위스키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니까 쉐리 캐스크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색깔은 아주 매력적이고, 간장 색깔은 아니지만 12년 숙성치고는 상당히 진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향 한번 맡아볼게요. 역시 이 쉐리 캐스크 쓰는 위스키들이
피어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에어레이션 되고 났을 때 생각보다 많이 극적으로 이렇게 쉐리 향기가 피어오르면서 변하는 게 쉐리 캐스크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 몇 분 만에 생각보다 향기가 많이 변하네요. 아, 이제 쉐리가 완전히 피어올랐습니다. 이야, 좋네요. 이거 꾸덕한 쉐리 향기 납니다. 꾸덕한 쉐리 향기가 나니까 이게 입에서 침이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향기가 좀 피어오르고 난 다음에 맡으니까 쉐리 향기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고요. 레그는 생각보다 별로 안 진합니다. 그리고 약간 글렌드로낙 쪽보다는 글렌파클라스 같은 느낌의 밝기보다는 좀 진한 무거운 쉐리 쪽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그 말린 과일, 건포도나 이쪽 쉐리 일변도보다는 조금 밝은 과일 향기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꿀향도 좀 나네요. 일단 향기에서는 피트 향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술까? 굉장히 쉐리의 전형적인 의외로 야, 피니쉬 기네요. 와. 야, 이거 봐라. 야, 이게 피니쉬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초콜릿 같은 느낌보다는 캐러멜 같은 느낌이 있고요. 자, 맛은 생각보다 많이 달진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향기 자체가 달큰한 쉐리 쪽 향기이기 때문에 달콤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함정들이 있긴 한데 맛 자체가 굉장히 달거나 직관적으로 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입 안으로 들어가면 캐러멜 향기와 약간 그을린 오크, 아주 기분 좋게 이 정향과 후추의 맵싸함이 살짝 남고요. 중요한 건 피니쉬가 와, 야, 이게 12년 숙성 위스키로 피니쉬가 이렇게 길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야, 이게 믿을 수가 없네.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명쾌한 쉐리 위스키인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피트는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건포도보다는 조금 더 젖어있는 포도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포도는 또 전혀 아니고요. 왜 감도 홍시가 있고 완전히 말린 곶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건시라고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 느낌의 반건시 같은 느낌의 물기가 좀 있는 건포도? 약간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바짝 말라서 딱딱한 건포도 말고 굉장히 이렇게 말캉말캉한 어떤 그런 건포도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넣어서 피어오르게 해볼게요. 물이 들어가니까 좀 더 가벼워지고 밝아졌네요. 물이 살짝 더 들어가니까 달콤한 맛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그 처음에 첫입에 먹었던 그 무거운 캐러멜 느낌이 조금 죽어들고 좀 더 쉐리하고 달콤한 느낌이 더 올라오네요. 자, 이번엔 온도록 한번 가볼게요. 그나저나 큰일 났는데 여기 뚜껑이 너무 헐거워서. 자, 온도록 마셔볼게요. 술까? 반대로 아까 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는 이 캐러멜 맛이 죽고 조금 밝고 가벼운 쪽의 맛이 좀 더 튀어오르더니 지금 온도록으로 하니까 쉐리가 오히려 죽고 이 캐러멜의 진한 눅진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근데 온도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온도록 자체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하이볼 바로 가볼게요. 자, 하이볼 색깔 좋네요. 자, 술까? 하이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하이볼은 좀 쌉쌀한 맛이 더 많이 잡히면서 하이볼은 좀 비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하이볼에서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좀 별로네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니트 훌륭하고요. 온도록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좋고요. 하이볼 NG입니다. 하이볼은 딱히 뭐 굳이 막 그렇게 이렇게 하이볼로 드실 위스키는 아닌 것 같아요. 야무지주?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셔본 분화하벤 12년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고 많은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분화하벤 12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쉐리가 워낙 에어레이션 된 뒤에 이 바틀 컨디션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뚜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바틀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뚜껑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일단 에어레이션 되는 걸 좀 보고 그리고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마신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찐 쉘입니다. 짠맛 딱히 많이 못 느끼겠고요. 초코까지는 아니고 캐러멜, 쉐리 딱 이렇게 명쾌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맛 좋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페이머스 그라우스를 좋아하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가 만들고 싶어하는 위스키가 이런 부나하벤 같은 위스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페이머스 그라우스와 비슷한 노트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레인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밸런스는 괜찮은데 뭔가 아쉬운 듯한 그 바디감, 이런 게 페이머스 그라우스에서 느끼는 어떤 아쉬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나하벤은 마시면서 거의 같은 결, 같은 느낌인데 꽉 차 있습니다. 일단 도수도 훌륭하고요. 뭔가 이렇게 바디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쉐리 위스키 쪽에서 글렌드로낙이랑 비교하면 글렌드로낙도 눅진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뭔가 쉐리 자체가 눅진하다기보단 이 위스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께가 훨씬 더 두껍고요. 캐러멜 같이 입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바디감이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나하벤에서 제가 제일 크게 놀랐던 건 역시 피니쉬가 엄청 기네요. 12년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피니쉬의 길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수분들이 대부분 이 고숙성이나 이 고급 위스키나 이 와인도 그렇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 피니쉬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년 위스키에서 느낄 수 없는 피니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고수분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닐까. 부나하벤 피니쉬를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니쉬를 아직까지 좀 많이 못 느껴보거나 아니면 이 피니쉬를 즐겨보신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부나하벤으로 피니쉬를 즐겨보시면 생각보다 위스키 생활에 도움도 많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마셔본 부나하벤 12년 맛있게 잘 마셨고요. 좀 더 이 에어레이션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또 제가 다시 한번 맛에 대한 평가를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브리딩 된 다음 후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